소유냐 임대냐? 은퇴 후 주택을 소유할 것인가 임대할 것인가? 이번 영상에서는 은퇴 후 주택을 임대할지 아니면 소유할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. 이 문제는 은퇴 생활의 안정성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. 먼저 소유와 임대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고 선택의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할 변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각각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법칙을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. 이 결정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택 소유욕에 대해서는 변수에서 제외하겠습니다. 1. 주택 소유의 장점. 첫 번째로 주택 소유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자산 형성의 가능성. 주택 소유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만약 은퇴 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했다면 그 주택은 매우 큰 가치의 자산이 됩니다. 예를 들어 주택이 30년 동안 꾸준히 상승했다면 여러분은 상당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. 은퇴 이후 주택이 완전히 자신의 소유가 된 상태라면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. 비용의 예측 가능성. 두 번째 장점은 비용의 예측 가능성입니다.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고정된 주거 비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임대료는 매년 상승할 수 있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현재의 대출 상환 금액이 고정되어 있다면 매달 얼마를 지출해야 할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. 반면 임대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예산 관리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세금 혜택. 주택 소유는 세금 혜택도 가져다 줍니다. 예를 들어 이자 비용과 부동산 세금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. 이는 은퇴 후의 소득에서 세금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물론 이러한 혜택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관련 재규정을 잘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 자유로운 주택 개조. 네 번째로 집을 자신의 취향대로 꾸밀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부엌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거나 베란다를 터서 정원을 가꾸고 싶을 때 집주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신의 집을 마음대로 꾸밀 수 있습니다. 이는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욱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. 자산 가치 상승의 가능성.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부분의 주택은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주택 시장이 안정적이라면 여러분의 주택은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. 이는 은퇴 후 자산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. 2. 주택 소유의 단점. 하지만 주택 소유에는 단점도 있습니다.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. 유지 관리 비용. 첫 번째로 주택을 소유하면 유지 관리의 책임이 따라옵니다. 예를 들어 에어컨이 고장 나거나 화장실 하수도가 막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비용을 모두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. 이는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있는 상황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집의 전반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유동성 부족. 두 번째 단점은 주택의 유동성 부족입니다. 주택은 쉽게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.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큰 금액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주택을 바로 팔아서 현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.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판매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원하는 가격에 팔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시장 리스크. 세 번째로 주택 시장의 변동성도 고려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동안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했던 사례를 떠올려 보세요. 주택 소유는 때때로 이러한 시장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항상 경제적인 안정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. 이동의 제약. 네 번째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이동의 제약이 생깁니다. 만약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다면 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 반면 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계약이 끝나면 비교적 쉽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 초기 비용. 마지막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는 상당한 초기 비용이 필요합니다. 예를 들어 주택 구매 시에는 계약금, 세금, 보험, 수리비용 등 여러 가지 초기 비용이 발생합니다. 이러한 비용은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데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 3. 임대의 장점. 이번에는 주택 임대의 장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유연한 생활. 첫 번째로 임대주택은 높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. 예를 들어
제주도에서 2년, 강원도에서 2년 사는 것처럼 특정 지역에 원하는 기간 동안만 생활하고 싶다면 임대주택은 매우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. 계약 기간이 끝나면 쉽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여행을 즐기거나 자녀들이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. 낮은 초기 비용. 두 번째로 주택 임대는 낮은 초기 비용을 제공합니다. 예를 들어 주택을 임대할 때는 보증금과 첫 달 임대료만 지불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반면 주택 구매 시에는 계약금, 세금, 수리비용 등 다양한 초기 비용이 발생합니다. 따라서 초기 자본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. 유지 관리에 부담 없음. 세 번째로 유지 관리에 부담이 없습니다. 예를 들어 임대주택에서는 집주인이 주택의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. 만약 에어컨이 고장 나거나 수도관이 터지더라도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. 이는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있는 상황에서 매우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. 예측 가능한 비용. 네 번째로 임대료는 예측 가능한 비용입니다. 특히 일부 임대계약에서는 전기세, 수도세, 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매달 지출되는 비용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. 이는 은퇴 후 예산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걱정 없는 생활. 마지막으로 임대 생활은 걱정이 적습니다. 예를 들어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유지 관리 문제나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. 이는 은퇴 후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 4. 임대의 단점. 그러나 임대에도 단점이 있습니다. 주택 임대 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. 자산 축적의 어려움. 첫 번째로 임대주택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. 예를 들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임대주택에서는 이러한 자산 축적이 불가능합니다. 임대료는 단지 집주인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뿐입니다. 임대료 상승 가능성. 두 번째 단점은 임대료 상승의 가능성입니다. 집주인은 임대료를 정기적으로 인상할 수 있으며 이는 예산 관리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도시 지역에서는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은퇴 후 고정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제한된 주택 개조. 세 번째로 임대주택에서는 집을 마음대로 개조할 수 없습니다. 예를 들어 부엌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거나 정원을 가꾸고 싶어도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. 또한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개조는 불가능합니다. 장기적 안정성 부족. 네 번째 단점은 장기적인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. 예를 들어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불안정한 생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집주인이 주택을 매각하기로 결정할 경우 원하지 않더라도 이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주거 결정의 한계. 마지막으로 주거지 결정에 있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임대주택은 소유주택보다 선택의 폭이 좁을 수 있으며 원하는 지역이나 조건의 주택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또한 임대주택은 주택 소유자처럼 집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5. 고려해야 할 주요 변수. 이제 은퇴 후 주택 소유와 임대냐의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할 5가지 주요 변수를 살펴보겠습니다. 재정 상태. 첫 번째로 자신의 재정 상태를 평가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자신의 저축, 은퇴소득, 사회보장 수당 등을 고려하여 주택 소유와 임대의 비용을 비교해 보세요. 이를 통해 어떤 선택이 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. 생활 방식. 두 번째로 자신의 생활 방식을 고려하세요. 안정된 거주지가 더 중요한지 아니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유연성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. 예를 들어 자주 여행을 다니거나 자녀가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. 가족과의 근접성. 세 번째로 가족과의 근접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.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가족과 가까이 살기를 원합니다. 예를 들어 자녀가 특정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 근처에 거주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나 임대하는 것 모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건강 상태와 이동성. 네 번째로 자신의 건강 상태와 이동성을 고려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현재 건강이 양호하더라도 미래에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단이 없는 단층 주택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. 만약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이 다층 구조라면 나중에 이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엘리베이터가 있는 임대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.
또한 지역 내 의료시설의 여부도 결정의 변수로 넣어야 합니다. 미래 계획. 마지막으로 자신의 미래 계획을 고려하세요. 예를 들어 향후 몇 년 동안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,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 주택 소유와 임대 중 어떤 것이 더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자녀들과의 근접성, 커뮤니티 내의 시설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세요. 이렇게 주택 소유와 임대의 장단점과 이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항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.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선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이 고려하는 중요한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? 모든 시청자분들을 위해 조언이 있으신 분은 댓글 부탁합니다.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은퇴 후 주택 선택에 있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. 앞으로 더 많은 유익한 정보로 다시 오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